올해 코스피가 70% 넘게 뛰었다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절반이 손실이라고 합니다. 대형주만 오르는 불균형 랠리가 심화됐는데요. 상위 5개 그룹주 비중이 코스피의 52%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도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시작했죠. 네. 근데 원래 이런 얘기 할 때 꼭 찍거나 그랬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꼭 바닥일 때 막 사라고 그러지도 않고 팔라 그러고 그래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히려 모건 스탠리가 네, 모건 스탠리가 나타나면 좀 나타나면 불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금융 그리고 소비 콘텐츠 업종군까지 국내 증시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셋이 SBS 비즈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다니 저희 좀 약간 격세지감?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 장소로 가서 만났다. 뭐 다 이런 같이 정도? 모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증시도 또 상승하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계속해서 뭔가 자상 최고치, 올해 제일 그런 말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국내 증시는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형주로의 쏠림이 또 워낙에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좀 쏠려 있는 장세에서의 강세장이 나타나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거의 2200선에서 지금 4월 달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상승세를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힘을 보태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 대만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연동된 흐름 속에서 AI 시장의 확산론이 지속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또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이 결국에는 AI 관련된 시장의 확장 흐름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전력이라든지 로봇 쪽, 2차 전지 쪽 이런 다양한 섹터들의 매기가 좀 이렇게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특히 그동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업황 좋다 했는데 항상 시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업황 사이클을 제대로 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이어졌는데 이게 지수로만 보면 사실 지수가 2200대에서 4000 넘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때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긴 하지만 투자하시는 입장에 봤을 때는 포모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코로나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종목군들이 뭐 100%, 200% 시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한쪽 섹터로 자금 쏠림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섹터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섭게 올라왔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주도 섹터가 나타났을 때 통장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편중된 이런 상승세는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시세 흐름 좋기는 했지만 이게 모든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자꾸 개인들은 평균 손실이다 931만 원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걸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좀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현된 손익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점이었다가 올라왔으니까 원래 잠수돼 있던 거 이제 본전 이상 올라와서 팔아서 실제로 그때부터 하면은 벌었을 거잖아요. 실제로 깨졌던 걸 생각하면. 네. 그럼 이렇게 안 깨졌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이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코멘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부분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장에 그럼 우리만 또 못하고 있다는 그쵸. 건가? 이런 좀 마음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통상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우리가 주변에서도 의외로도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도 드시겠지만 번 분들은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시세가 좋기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난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탈출이라든지 이런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손실액이 크다라는 거지 이 자체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너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전 오히려 이번에도 또 저력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가가 워낙 좋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쪽에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받아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뭐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있다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괜찮았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고개를 많이 들어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정유 화학 섹터라든지 이쪽 종목들까지도 매기가 좀 간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결국 작은 순환매를 통해서 좋은 시기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셨는데,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은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됐다고 하는 이런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타이틀이 지금 붙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 카카오인데 두 종목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오명들을 쓰게 됐던 걸까요?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너무 어려워졌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현상들이 이야기 끊임없이 나왔고 리튬 가격도 최고점 대비해서 반의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재 기업들 수익성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퓨처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실 안 좋은 이야기 나왔죠. 중국 쪽 반덤핑이라던가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결국에는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 당연히 실적도 어려운데 성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투자분들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오명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좀 좋은 모습 나타나긴 시작은 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ESS 시장 쪽에 좀 신호탄을 주기도 했고 지금 리튬 가격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2차 전지도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부분. 또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나온 이슈인데 1.2조 정도 리튬 쪽 투자한다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 안정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대비는 많이 밀려있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이런 희망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지금 구간의 어려운 국면을 거의 이제 거치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성과가 뒤처졌어요. 네이버보다. 네이버는 그래도 좀 AI 관련돼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반면 지금 카바나라던가 AI 사업 모델도 반응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 돌파구가 없었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부진했고요. 그래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챗 GPT 도입했잖아요. 카톡 안으로. 네. 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4분기 때 뚜껑을 또 추가적으로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3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시현해냈고 또 오픈 AI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앱 개편한 이후에 반응이 너무나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주가가 긍정적인 증권가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카카오도 뭐 시장 대비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되살아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던 저희 반도체 얘기들 네. 앞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간 스탠리가 드디어 레포트를 내면서 이제 드디어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그래놓고 이제 하이닉스는 85만 원, 뭐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 이런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태도를 바꾼 게 또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이 바이 냈다가 며칠 있다가 빠지면 갑자기 셀도 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위험성, 그런 약간 불안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을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DDR5 같은 경우에도 매일 1달러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범용 디램 쪽으로 타이트해지게 되다 보니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AI 확장 국면에서는 HBM만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통상 좀 어떤 공식 같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AI 확장 국면에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칩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범용 디램 쪽으로도 이 수요는 확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게 가격 급증으로 이어지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들도 이 자기만의 그런 자기들의 이런 색깔을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 PC에 대한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버 수요 계속 이런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그들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기조 자체는 좀 지속 끌고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가 범용 디램과 같이 봐야 되는 쪽이 낸드 시장인데 낸드도 지금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약간 이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에서 영업이 뭐 116조였나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 1995년 이후로 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버블 관련돼서도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마이클 버리 관련돼서도 예전에 처음에 시장에서 이제 숏 포지션 쳤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공포심이 컸는데 이번에 오라클과 메타를 저격해서 이제 재무구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이 본인이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마진율이 떨어지거나 성장에 대해서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 한다면 저는 이 AI 확장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19일이니까 그때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HBM 시장의 앞으로의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HBM4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살짝 삐끗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전체적인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앞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이 점유율 격차가 1% 정도로 좀 줄여졌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사실 이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건 HBM3 이 12단을 통과를 못하다가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HBM4 관련돼서도 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HBM4 관련돼서 한 회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멀티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이후에는 결국
캐파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캐파 싸움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기업 모두 내년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캐파적인 측면에서 지금 범용 디램 시장도 올라오고 여기에 HBM까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저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런 많은 기업들을 보면 이 상단에 대한 열린 부분이 삼성전자가 좀 더 열린 경우들도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는 맞지만 캐파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강세되고 주식시장 좋으니까 이제 증권주 사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선반영 다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지금 뭐 랩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줄줄이 증권사들이 좋은 실적을 견인해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플러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시장이 원하는 이 스토리가 11월 달에 거의 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 2일까지 입법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금융 섹터 그리고 그 안에 뭐 증권주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섹터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더 나아가서는 체질적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자금들이 당연히 시장으로 올 것이고 그 자금에 있어서 우리가 섹터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는 이렇게 해서 사야 돼. 뭐 2차 전지는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사야 돼. 이런 명분들이 섹터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건 그냥 증권주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신용 매매를 또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이자 수익도 사실 증권사들은 만만치 않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요즘 IPO 시장도 활발하고 또 기업들이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결국에는 증권주들은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도 맞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유통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연말이라고 하면 연말이고 보통 이때 소비 대목으로도 불리는데 근데 뭐 민생 소비 쿠폰 이후에 내수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백화점주 어떻게 보세요?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백화점주들이 우리가 메인으로 주도 섹터로 사실 보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를 매일매일 체크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비 쿠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그 성수기라든지 연말 쇼핑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찾을 때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많이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마트나 백화점을 찾아서 여러 관광객들이 좀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롯데 쇼핑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면세점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구조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 면세점이라는 그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면세 섹터가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또 외국인들의 소비 국내의 소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기점으로 계속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깃들여져 있고요. 다만 면세점이나 소비 관련된 이런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좀 성향 자체가 잘 맞으시는 분들만 선택을 하는 섹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힘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이 주도하는 섹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좀 차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쪽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참 요즘에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섹터인데요. APR이 성과가 잘 나왔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성과 너무 잘 나왔는데 LG생활건강은 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기업은 글로벌 확장 흐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이 살아나길 기다렸고 내수 시장을 좀 기다렸는데 이 전략이 절대 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ODM, OEM 쪽에서 잘 나왔는데 코스맥스가 기대를 했지만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센티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 경쟁력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그 눈높이가 시간을 통해서 좀 낮아졌나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경쟁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도 있긴 했지만 기업별로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는 회사도 있는 만큼 우리가 아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커가는, 같이 성장하는 국면에 와야지 화장품주들은 좀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 비중 확대하시고 막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화장품주들은 너무 급하게 보실 건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장품 좀 더 시야 넓게 해서 보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